마음의 상처나 집단에서 압색됐을 때, 또 교회 생활에서 시험 들었다고 말할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것은 주관적인 경험들을 확대시킨 감정의 결과이다라고 관찰될 때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너무 더디게 알아차리는 분들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환기를 위해서예요. 나에게 오늘 하루만 남았는데 그 문제가 오늘 해결이 됐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신의 사연을 끊임없이 말할 때 남의 탓을 주제로 하거나 자신이 못나서 이렇게 됐다는 자책으로 붙잡혀 있거나 자신의 그런 복잡한 문제를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적으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시는 거죠. 남 탓을 하거나 자기 자책감에 있거나 어느 쪽도 그렇게 문제 자체가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상처로 남아서 멈추지 못하고 도무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문제라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이 질문으로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이 안 되다가도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야 길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칼 로저스나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통해서 성장의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인간 중심적인 상담법을 선호하는 분은 상담 시에 자율성을 지지하고 무조건 수용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에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자기 주관적 경험과 신념을 고집하시면 동기를 환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적합한 챌린지를 위해서 예외의 질문을 하면서 주관적 경험과 해석을 통찰하게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자,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응원을 늘 보내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란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점은 2022년 시간의 막차를 타고 있는데 찝찝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내 주변이 어수선하신가요? 어떤 나쁜 경험을 하셨나요? 무슨 뉴스를 많이 들으셨나요? 누구의 말에 마음이 덫에 걸려있나요?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던 그 감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아프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길게 머물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때문에 자신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잠시 그 사건의 날에 대하여 재기억을 하면서 노트를 하고 또 재구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의 감정이 어땠지? 지금도 똑같은 감정인가? 나는 무슨 기대를 했었지?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게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 그는 기분이 어땠을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았는가?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으로 들어보았는가? 그때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탐색해보면 의외로 다른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른 길이 보이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도 도전하실 용기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다양해요. 제가 말하는 김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감정, 그리고 생각, 경험만을 다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밥을 먹자고 하고서는 난 이게 좋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주문해 놓고 또 상대방에겐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잘 먹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 경험한 적 있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때요? 기분이 영 좋지 않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봐 주면 친절하고 따뜻하게 느껴지죠. 그런 인사도 없이 그냥 내 말만 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담사한테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 많은데요. 저 이해합니다. 상담사가 들어줘야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방식에 상담사가 마냥 들으면서 맞장구만 치고 있다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더니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아직 최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쏟아낸 말을 잘 다듬어서 다르게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일으킨 역동의 정체를 통찰하도록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통찰하는 의논도 필요하고요. 반드시 자기를 재발견하고 그래야 새롭게 구성하고 적응하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다시 예를 들자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해요. 그러면 의사한테 증상을 호소하게 되죠. 의사는 그 말에 따라 진찰을 하죠. 그리고 의사가 진단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가 다 된 건가요? 아니죠. 당신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만 하고 자신의 상태나 위기에 대해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2022년 미해결된 것들, 그것이 감정 문제이든 왜곡된 신념이었든 대인관계이었든 당신이 마음만 바꾸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답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지름길로 해결하는 거고요. 2023년이라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건 아니죠. 사람의 연대를 정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2022년 단 하루가 남았다 할지라도 2022년에 미해결된 감정, 또 오해한 사건, 왜곡했던 신념들 오늘 굿바이 하세요. 그래야 내일로 출발이 됩니다. 2022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